미국의 그 알토스 비즈니스 그룹의 박한진 대표님께서 해외 진출 전략, 주로 이제 미국이랑 실리콘밸리랑 LA랑 이쪽을 중심으로 세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예.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저쪽 카메라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알토스 비즈니스 그룹에서 일하는 박한진이라고 하고요. 그 저희 회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 당초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2011년까지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그 LA 밑에 있는 이제 뉴포트 비치라는 데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의 IT 기업들, 뭐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그 제품을 그 출시하고 마케팅하는 것부터 현지에 법인 세우는 것부터 해서 그 뭐 펀딩을 유치하고 뭐 이러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 토탈 서비스 컨설팅 회사인데, 그 2012년부터는 그 스타트업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고 있고요. 현재는 그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그 오픈시드라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도 한 4개 업체 정도 그 한국의 업체들을 킥스타터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드웨어를 창업을 이제 하고 계신데 미국 시장에 한번 진출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저희 오픈시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명함을 드릴게요. 자, 그렇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제 되게 딱딱한 주제로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한국의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그 실리콘밸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뭐 투자도 그렇고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한번 진출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그 한국의 뭐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실리콘밸리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하게 실리콘밸리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늘 그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말씀들이 우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야 된다. 실리콘밸리를 뭐 본따서 한국에도 어딘가에 뭐 판교도 하나 만들었다가 또 요새 또 역삼동에도 만들었다가 뭐 대전에도 만들었다가, 그래서 사실 그대로 하면 실리콘밸리가 참 많아졌을 텐데 뭐 모르겠어요. 그 지금까지 이제 계속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진출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 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거랑 약간 틀리다고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알토스 비즈니스에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요 밑에 보면은 요 오픈시드라는 것이 지난 작년 11월에 론칭한 하드웨어 플랫폼이고요. 그 저희는 이제 유통형 하드웨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제품을 만들거나 개발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은 많은데 그거를 미국 시장에 진출시켜서 팔아주겠다는 엑셀러레이터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하드웨어들이 유통망에 제대로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컨셉을 미국 시장에서 진출시켜주는, 미국 유통망에 올려주는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이 뉴포트 비치로 이사를 갔는데 회사를 옮긴 이유가 제가 그 유통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옮겼던 거고요. 그리고 뭐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뭐 하드웨어는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다 뭐 시장에서 그 반응을 얻지 못하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하드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개발하고 좋은 제품 만들고 뭐 이런 데 너무 집중돼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차별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는요. 잠깐 여기 이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오늘 이제 실리콘밸리 뉴스를 좀 접하신 분들이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 여러분들 인텔 창업자 중에 앤디 그로브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79세의 나이로 비교적 젊은 나이신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올드 타이머고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래 계신 분들은 오히려 스티브 잡스보다 이 앤디 그로브를 훨씬 더 존경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리콘밸리가 원래는 그냥 서부에 있는 그냥 나대지였거든요. 나대지. 그냥 이렇게 들판이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실리콘밸리가 세워지게 된 거는 뭐 정부에서 뭐 여기다가 우리가 뭐 테크노 단지를 만들겠다, 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최초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그 스탠포드라는 분이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면서, 그 대학만 세우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대학만 세우니까 이제 동부에서 여러 그 역망 있는 박사님들을 이제 초청, 스카웃 해가지고 이제 대학 코스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 두 명의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옵니다. 한 명이 그 떨만 교수라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쇼클리, 그 윌리엄 쇼클리라는 박사라는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를 이제 이런 현재까지 지속되어 있는 실리콘밸리 그 어떤 기술 기업들의 집산지로 만든 그 초창기 파운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떠만 교수 그 라인이 있고 또 쇼클리 교수 라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떠만 교수는 라인에서는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거기도 나와요. 그게 이제 뭐 HP가 이제 유명한 기업이고요. 이 쇼클리 교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좀 성질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여러 학생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쇼클리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1950년대에 나오는데, 그 쇼클리 연구소라는 데가 그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트랜지스터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기업을 만든 거죠. 근데 이 쇼클리 연구소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가 돼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스토리 중에 유명한 게 그 영화 제목 같은 스토리가 있는데, 8인의 배신자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쇼클리 박사가 자기 밑에 있는 제자 8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 페어차일드를 만드는데, 그 하도 이 사람 그 제자들을 괴롭히고 뭐 해주는 것도 없이 뭐 하니까, 이 양반들이 뭐 돈을 벌어도 뭐 쉐어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소위 얘기해서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각자 막 회사를 만들고 막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8명 중에 한 분은 아니에요. 이거 앤디 그로브 이 양반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8명이 다 엔지니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로버트 노이즈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고든 무어라는 분 있잖아요. 뭐 무어의 법칙 해가지고 만든 분인데, 이 두 분이 이제 회사를 만들자 우리가. 그래서 정말 좋은 반도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고 회사를 만드는데, 그게 처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흄렛 패커드처럼 우리 성을 따서 이름을 만들자 그랬더니 노이즈 무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을 하면 노이즈 모어잖아요. 근데 전자공학을 아시다시피 노이즈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이름이 인텔렉츄얼 일렉트로닉스인가 그래서 인텔이 됐는데, 이제 이 두 양반이 엔지니어다 보니까
사업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앤디 그로브를 영입을 합니다. 앤디 그로브도 물론 이제 전자공학 출신이지만 사업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운딩 멤버로 이제 영입을 해서 그 세 사람이 이제 만든 게 발전시킨 게 이제 인텔이고요. 그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이제 이 앤디 그로브 이 양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가면 인텔은 상징적인 이제 건물이고 상징적으로 이제 공장하고 그런 캠퍼스도 그 실리콘밸리 중심에 아주 잘 있고 그래서 큰 또 그 세미컨덕터 뮤지엄, 세미컨덕터 반도체도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들은 그 앤디 그로브를 상당히 그 존경하고 정말 그 반도체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돌아가셨대요. 그 79세의 나이로. 뭐 아무튼 그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는 그 사이즈가 4,800 평방킬로미터인데요. 뭐 비교를 하시자면 경기도가 한 9,500 뭐 이렇게 됩니다. 9,500 평방킬로미터고 서울이 한 600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뭐 사이즈는 뭐 서울과 경기도 중간 뭐 그리고 인구는 지금은 한 330만 명 된대요. 데이터가 좀 오래됐는데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미디안 인컴이 거의 뭐 1억이 넘고요. 그 참고로 미국 평균은 한 6만 불, 5만 8천 불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들이 엄청 많습니다. 30%로 대부분이 이제 엔지니어들이고요. 특히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은 미국 전체 수출의 어떻게 보면 조그만 지역에서 미국 수출의 한 22%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미국의 한 도시 정도 되는 데서 전체 수출의 22%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다 있잖아요. 여기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오라클, 뭐 여기 다 있으니까. 실리콘밸리는 뭐 아시다시피 그 벤처 사업의 에코시스템인데요. 뭐 스탠포드와 버클리가 있고 그리고 뭐 전 세계에 그 엔지니어들이 여기 다 모여들고 거기에 이제 어떤 벤처 캐피탈이라는 자금이 들어오고 뭐 정부는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지만 그 법적으로 그리고 어떤 뭐 그런 것들 인프라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인 것 같아요. 누가 뭐 인위적으로 하려는 거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는 뭐 실패가 용인된다. 그리고 뭐 그 어떤 기업가 정신을 높이 사준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급 인력들이 뭐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막 그 동부에 있는 어떤 엔지니어들이나 뭐 그 어떤 파이낸스 쪽에 종사하는 애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뭐 실리콘밸리로 그냥 무작정 오는 애들도 많고요. 아무튼 여기가 좀 도전의 상징처럼 젊은 애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VC들이 많고요. 미국의 전체 VC 자금 중에 한 40%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자체에서는 한 80%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요. 민대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응,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뭐 미국은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정부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에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자유스럽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반기질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 뭐 로여든지 뭐 그런 자금 쪽 사람들 다 모여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철저하게 좀 결과 위주인 것 같아요. 결과 위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형식 이런 게 이제 뭐 젊은 아시다시피 뭐 마크 주커버그도 젊은 사람이지만 뭐 내 보스가 뭐 20대 중반이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어떤 뭐 40, 50대 사람들도 일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뭐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그냥 같이 일하고 같이 회의하고 그냥 뭐 친구처럼 지내고 이런 문화가 발전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에 가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동쪽으로 한 2시간 운전하면 또 뭐 겨울 같으면 스키 타는 데도 나오고 또 뭐 서쪽으로 가면 또 비치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있고 뭐 이 삶의 어떤 질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물론 뭐 좋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주로 이제 펀딩을 목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펀딩 소스가 이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뭐 자기 셀프 펀드도 한 13% 자기가 돈 내는 거 그리고 뭐 친구나 뭐 가족들한테 한 22%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35% 정도가 어떻게 보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고요. 65% 정도는 거의 기관이나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이 종류도 상당히 많죠. 이렇게 된다고 보실 수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전체 펀드에 VC 펀드의 40%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 일로 몰리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펀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약간 가시화되고 있는데 펀딩 스테이지가 많이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많이 생긴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초기 창업 자금 시드 펀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정도 이제 확인이 되면 그 정도 투자를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시드 펀드가 사실은 이제 진정한 시드 펀드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회사 설립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시드 펀드라 그러면 이제 엔젤이나 마이크로 엔젤, 마이크로 VC 이런 분들이 돈을 넣는데 우리나라랑은 단위가 좀 틀리죠. 뭐 100만 불에서 2천만 불, 우리 식으로 하면 10억에서 한 200억까지도 시드 펀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B 시리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소규모 VC인데 이분들이 한 뭐 200억에서 1억, 200억에서 한 1000억까지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프리 IPO라 그래가지고요. M&A를 가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요 정도에서 펀딩이 끝나는데 이제 IPO 가시는 분들은 프리 IPO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코야 같은 큰 펀드가 이제 마지막에 IPO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규모 돈을 이제 투입해가지고 뭐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해서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더 IPO 갔을 때 좋은 조건을 받기 위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지적할 점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간 게 이제 1996년인데요. 그때 이제 닷컴 붐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인데 그때는 소위 얘기해서 엔젤 투자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엔젤 투자자는 이제 그야말로 엔젤인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주로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브런치 같은 거를 같이 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아저씨들이에요. 뭐 돈 많은 뭐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좀 돈 좀 있으신 아저씨들이 이렇게 이제 그룹을 져서 이제 식탁에 앉아 있으면 이제 투자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1인당 뭐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줘요. 밥 먹기 전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사업을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브런치가 시작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 다만 100불이라도 입장료를 내요. 거기 이제 투자를 거기 이제 스테이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 친구는 마음에 드는데 한번 내가 들어봐야겠어. 그러고 오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거기서 투자가 돼요. 한 2, 30만 불씩. 그러니까 젊은 친구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내 사무실 와. 그러면 이제 그냥 돈을 넣어주고 막 이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젤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그런 엔젤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런데 엑셀러레이터 이런 데다가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한 애들한테 이제 초기 투자를 해주잖아요. 뭐 때로는 5만 불부터 때로는 한 20만 불까지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회사 세우고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그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뭐 이런 거 2000년대 초반 이런 것들은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저런 이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피나는 경쟁을 해서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제 또 투자 관련해서 이제 분위기가 있다면 이런 큰 투자를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시코야가 요새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한 1000만 불 정도지, 한 100억 정도를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스타트업이 들고 오면은 이 친구가 좀 괜찮아요. 얘가 좀 싹수가 보인다 그러면은 야, 내가 10만 불 넣어줄게. 그 대신 여기까지 해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침 발라 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걔들이 우리가 거절했는데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펀딩을 받아서 엄청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0만 불씩 한 100개 정도를 매년 이렇게 침 바른다는 식으로요. 뭐 1억 정도면은 큰 돈이긴 하지만 그 시코야 입장에서는 1000만 불 뭐 어떤 한 회사에 막 몇억 불씩 투자하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1000만 불 정도는 걔들한테는 그 정도로 써서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우리가 건지면 다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요새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고 잘 되면 찾아와. 그러면 우리가 그 뭐 이런 그 시드 펀드를 연결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건진 회사들이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과거에 뭐 약간 VC로 일을 했었지만 VC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투자 안 하는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한 회사가 어디 가서 IPO 가잖아요. 그게 제일 내가 투자한 회사가 안 되는 것보다 내가 투자 거절한 회사가 잘 되는 게 더 싫어요. 그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침발라 놓는 식으로 야, 이거 여기까지 한번 찾아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팔로알토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코야에서 투자 받았어. 그러니까 조그만한 회사인데 투자 받았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그런 경우예요. 근데 이제 걔들은 모르죠. 모르고 시코야에서 우리한테 돈을 넣어줬으니 우리를 계속 돌봐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시코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자, 이거는요, 그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이저 우리나라 회사들이 실리콘밸리 그 벤처 캐피탈들한테 투자를 받았던 어떤 그런 거고요.
그 뭐 이 투자를 받는 그 내막에 들어가면 몇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시간상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들어오면 다 투자를 받고 다 성공하고 다 그러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 실리콘밸리가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코스트, 사업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임대료도 그렇고 뭐 사람들 인건비도 그렇고 너무 비쌉니다. 거기가 미국에서 거의 제일 비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결과를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미국에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들고 투자를 받으러 오십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뭐 미국에서 보면은 진짜 스타트업이죠. 이게 뭐 외국인이 와가지고 어디 와서 투자를 받겠다는 거야. 이제 이런 인식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지를 않고 그냥 어떤 사업 계획서만 갖고 오니까 대부분 투자를 받는 게 이제 상당히 힘들어요. 아니면은 뭐 아까 위에 투자를 받았던 업체들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그 사업이 활성화된 업체들은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조언을 해요. 한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어느 정도 실적을 쌓는데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실적을 만들 때도 그 예를 들어 뭐 미국에 있는 미국 그 대기업의 지사라든지 예를 들면 뭐 구글 코리아라든지 뭐 무슨 뭐 그런 식으로 그 뭐 G 코리아라든지 이런 식 애들하고 좀 일을 해서 약간 좀 레퍼런스를 갖고 가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왜냐면은 한국 회사들끼리 일해가지고 레퍼런스 받은 건 또 별로 그렇게 한데 자기들이 아는 회사에서 레퍼런스가 있다 그러면 좀 다시 봅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거기서 가면은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토탈 스트레인저죠. 거기 미국에 가면은 누가 날 압니까? 그냥 뭐 패밀리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감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영어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선 잘 나가는데 왜 얘네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이런 있는데 뭐 한국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뭐 그런 건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끔 팀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미국 친구들은 로열티가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조금만 변화하면 그냥 떠납니다. 뭐 월급 좀 안 주고 그러면 떠나고 뭐 어디서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나면 떠납니다. 그거를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엔젤들이 없어지고 엑셀러레이터가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요새 2016년 들어왔을 때 이제 분위기가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버블이 좀 꺼져가지 않냐. 그래서 뭐 투자도 좀 위축되고 사실 올해부터 좀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어떤 그런 걸 보면 그 코퍼레이트 딜이라 그래가지고요. M&A 이런 거 그런 게 좀 많아진 것 같고, 그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를 지향하는 것도 많아졌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그 어떤 엑셀러레이터나 인큐베이터랑 이렇게 일을 같이 하시려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이 사람들이 펀드가 있나 없나, 아니면 뒤에서 버티고 있는 투자자가 있나 없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교육만 하려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비용을 목적으로 한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에 그렇게 침발르는 그것도 한번 뭐 잘 해가지고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각조각 작다 보니까 펀딩 받는 그 개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 규모는 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 인구들이 지금 실리콘밸리로 다 모여드니까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여성, 뭐 유색인종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으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수익 모델.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 보통 국내 VC들이 돈은 어떻게 벌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쪽으로 돼 있는데 미국은 약간 기술 오리엔티드 된 쪽으로 치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냐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 팀이 왜 좋으냐 왜 우리가 팀을 가지고 우리 팀이 이걸 할 수밖에 없고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너무 그랜드한 비전 뭐 나는 뭐 3년 안에 애플을 잡겠다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좀 끊어가서 조금 그 세부적인 어떤 고을 세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루븐 레코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실적이나 레퍼런스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더 좋게, 더 멋있게, 더 빠르게 뭐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새로운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는 이렇게 미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 이제 진출하실 때는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를 먼저 하십시오. 투자를 받으러 오는 건 좋은데 비즈니스를 먼저 해서 미국의 내 사업 모델과 내 제품이 팔리고 내 사업 모델을 쓰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투자는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 어떤 그 페이퍼만 들고 와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와서 시장 조사를 해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특수한 집단들이 사는 부분인데 내 제품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 와서 시장 조사를 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 가서 LA, 뉴욕 뭐 이런 사람들이 많고 미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하셔야지 그냥 실리콘밸리 고안에서 시장 조사 다 끝내고 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항상 돈을 벌면 그걸 어떻게 내 팀원들하고 쉐어할 건가를 생각하시고 그거를 다른 팀에 현지에서 팀원을 데리고 올 때 그걸 항상 오퍼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거기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미럽 같은 거 엄청 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인상이 어떻게 받냐면 나한테 그냥 뭘 얻어가려고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열고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하셔야 그게 되는데 오자마자 막 그 미럽 가면은 막 다니면서 막 명함 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현지에서 친구도 만들고 좀 현지에 이렇게 좀 그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네 제품을 한국 시장에 소개해 줄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하든지 뭐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뭐 실패가 용인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냥 뭐 모든 실패가 용인되는 건 아니고요. 그 뭐 부도덕한 실패라든지 뭐 이런 거는 거기도 이제 뭐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이제 미국에 가져가서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이제 다니다 보면은 투자자도 만나고 막 이러는데 그 회사가 언제든지 투자 받을 거나 회사를 어디 팔려는 준비가 돼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진행이 되지. 예를 들어서 야 니네 회사 좋다. 근데 한번 보자 니네 뭐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누가 VC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잠깐 기다려. 내가 우리 회계사하고 얘기해서 준비해 줄게.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게 오잖아요. 그러면 완전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법적 서류든지 회계상 서류든지를 항상 완벽하게 갖다 놓고 언제 누가 요구하면 가능한 그 다음날 바로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걸리면 얘네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쪽 커뮤니티의 그러니까 커뮤니티 일부가 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쪽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거든요.
아, 얘들이 그냥 돈만 벌고 나가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 얘들은 여기서 뿌리를 받고 우리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 그 컨트리뷰션 하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고용도 창출하고 이런 회사가 되겠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뭐 나는 외국인 회사니까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회사 팔고 뭐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인상은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실리콘밸리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물론 뭐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환상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를 먼저 하시라.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닥쳐가지고 계속 사업 모델을 수정하고 현지에서 뭐 그렇게 해야지 한국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은데 그 한국에서 비즈니스 모델 그대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바로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몇 개 못 봤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그 소비자들의 반응과 그런 걸 보면서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뭐 이제는 실리콘밸리도 이제 외국 회사나 외국인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기 때문에 뭐 준비만 잘 하셔서 미국에 오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